낯익은 얼굴들이 좀 있고 감사합니다. 상당히 예상보다 많이 참석하셨네요. 또 더워요. 더 와요. 네. 내가 오늘 대통령 후보에 그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20대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한편으로 확실합니다. 접니다. 딴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같이 정말 바보같이 살아왔다. 멍텅구리같이 살아왔다. 국민들은 깨달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듣는 사람의 해본 어떻게 감정적으로 잘못 들어서 즉시적인 반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해를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왜 바보냐? 바보라는 이유는 자 이승만 박사의 일제 앞잡이 시대가 민주주의를 형성해서요. 이 나라 민주주의 힘을 얻었어요. 그죠? 이승만 시대가 갔어. 뭐 조병옥 박사를 비롯해서 그 많은 일제 앞잡이들이 정권을 잡고 힘들었어요. 이게 꼴이 보기 싫어서 5.16 혁명이 일어난 거야. 화장실 누가 있어요? 박 대통령의 의회 가게에서 그죠? 화장실에서 누가? 예? 누가 있다. 5.16 혁명이 일어나니까 아이 박정희 머리 하나 속에서 세계를 다 지배한 거야. 그건 뭐 누구 뭐 의중이 뜨중이 다 모은 게 아니라 박정희 머리 하나에 모든 게 다 일어난 거예요. 뭐 거기에 보좌진들이 있고 뭐 특수 뭐 국가적인 최고위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은 처음에 박정희의 머리 하나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 의지와 뜻에 따라서. 그래서 아다시피 10여 개 땅땅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찰나는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100년 되기에 참 튼튼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아니면 이 세상에 다른 이 나라를 끌어갈 사람이 없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선포했던 유신헌법이요. 근데 90만 국민의 어찌됐든 간접적인 직접적이 됐든 90% 이상의 유신헌법을 지정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하나의 불만 세력이 있는데 김대중이 나쁜 사람이라고 많이 하죠. 내가 김대중이가 영웅이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김대중이가 빨갱이인데 무슨 영웅이냐 이렇게 얘기해.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김대중 생각을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이유가 뭐냐? 저기 롯데호텔 지금 졌죠. 그 한전 바로 그 앞에 한전에 도산 안창호선의 사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매주 목요일날 2시에 목요 강좌가 있었어요. 거기 가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김대중 씨가 강의해요. 거기서 내가 듣기에 하는 말이 그 양반 하시는 말씀이 뭐 다른 말 다 있었지만 내가 핵심에 딱 따는 거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384를 걷어붙이겠다 하는 얘기를 이 양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빨갱이 지나간다 하지만 아니 통치권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초점을 걷어치우겠다 하는 얘기가 뭐가 빨갱이냐 이 말이야. 민족 통일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양반 하는 말이 유신헌법이 통과가 되면 이 나라는 끝이 납니다. 왜 끝이 나냐? 유신헌법이 통과돼서 영구집권으로 들어가면 박지만이한테 지만원이 아니요 박지만원이 아들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왕이 계승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 민주주의는 끝이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가서 또 하는 말씀이 그 번쩍이야. 김수랑의 몇 대선이 내가 몇 대선인데 김영욱이가 청와대 정보실장이 있으면서 아이 김해김 씨의 김수랑의 이 후손한테 이 형님이라고 하자 뭐 이 사람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박 씨한테 충성하고 있다. 아 이런 얘기야? 그 말이 이제 의미 있게 들어보고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6개월 만에 16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땅땅 사건이 일어난 거야. 뭐 김대희가 여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만 딱 듣고 연결해 보니까 김대중 선생의 이야기가 맞는 거야. 그럼 이제 평온한 국가 운영이 돼 나가는 거죠. 그게 전두환이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전두환이 그때 나타났을 때 굉장했잖아요. 떠오르는 달이니 떠오르는 햇빛이니 태양이니 해가지고 굉장히 막 축해서 내가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전두환이 때려 죽여라 하고 막 나왔고 또 뭐 고대 연대 뭐 알 거 없이 막 5.18까지 포함해서 막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두환이 입장에서 볼 때 그 세력으로 갈 때는 강력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김대중, 김종필, YS까지 포함, 김영삼까지 포함해서 다 잡아들여라 하자 부정식재로 다 잡아서 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5.18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지만원이 한참 막 난리치고 떠들어댔는데 지만원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만원이가 진실을 얘기할 때는 누구나 고개 안 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 얘기는 하나도 없고 엉뚱한 가진별로 5.18이 북한군이 개입했다 그러잖아. 아니 1200명이란 말이야. 1200명. 그 사람 저서를 봤으면 알겠지만 1200명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와? 북한군이 한두 놈이 들어와서 갈등질을 해서 광주 시내를 설쳤다고 모르지만 1200명의 무장 군인이 들어왔다는 이 자체가 지만원이라는 놈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육군 상하라죠. 24기, 22기 졸업, 육군 대령 출신, 연관 장교야. 그럼 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국회의사당까지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인 김진태 국회의원까지 포함한 의원들 10여 명이 대동하고 그 전 국민을 동원해서 국회의사당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고 5.18 분명한 북한군 개입했다고 소리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살 날 줄 아네요. 5.18 1200명이 들어왔다는 이 자체고 우리나라 군인들 다 잠갔습니까? 아니면 전두환이가 열어줬습니까? 그때의 비상계엄하에 꼼짝도 못하고 북한도 혹시나 불똥이 뛸까봐 정신 차려가지고 긴장하고 있는 마당에 남한에 있는 불똥이 북한으로 튈까봐 긴장했던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모략적으로 남한의 5.18은 우리가 주장했다 할 수도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왜냐면 적대국이니까 남한의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끝났어요. 16사건이. 16사건은 뭐 전두환 사단하고 김대중 사단의 정면 충돌이었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돼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두환 사단과 말단 미직에 있는 김대중 사단의 정면 충돌로 전남대학 앞에서 특수부대 공수부대들하고 싸움이 시작된 것이 5.18 기초야. 그리고 흘러갔어. 내가 우리 국민을 바보다 하는 말을 처음에 얘기했는데 요 말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서로는 그렇게 하고 5.18은 이제 이 군사문화가 30년간 집권했어요. 이 나라를 30년을 집권해서 올림픽 유치해가지고 금메달만 12개로 세계 1위야 세계 4위야 4위 이렇게 세계적인 의의에 입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전되고 땅값 투기 부동산 투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은 길밖에 없는 것은 올라갈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왜? 5년 단임제다 이거야. 5년 단임제. 우리나라 헌법 제1항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으니까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5년만 끝나고 노승규가 됐든 이청만 됐든 누가 됐든 김대중가 됐든 5년만 하고 물러가라 이 말이야. 까불지 마라. 이게 연임? 정책이니까 연임해서 4년 연임해가지고 이 나라를 그런데 이 국민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헌법을 바뀌어가지고 10년이든 100년이든 대통령 왕성이 들어오든 뭐 걱정할 게 있어요?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데. 그런데 정치권에 좀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니다. 너 까불지 마라. 뭐 이게 연구 듣거나 국민을 꽁꽁 묶으려고 치고 언론 개정법 만들어냈잖아 여당에서.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론 중재법을 개정한다는 그 자체도 무슨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도 이 문제는 이게 말이니 5년 단임제로 4년 연대로 만들어놔? 정상인이 말따라 4년 연대로 만들어놔? 그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5년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문재인이 지금 물러가라 그러잖아. 1년도 안 남았는데 박근혜 1년 내기로 그 지적 구속시켰잖아. 누가 구속시켰어? 내가? 네가? 문재인이가? 아니다 이게요. 저희 측근들이 원내 정부와 김무성 당대표가 3명의 60명을 연합해서 꽁꽁 묶어서 들어보낸 거 아니오. 그 박근혜 부상하잖아요. 죄 없으니 꺼내놔라 그러잖아요. 꺼내놔서 안 되는 것은 김정희가 박근혜 쐈지, 박정희 쐈지, 뭐 딴 사람이 쐈어? 박근혜 누가 넣었어? 저희들이 집어넣었잖아? 저희들이 집어넣는데 왜 문재인을 빼놔라 지랄들이냐고. 서초에 가면, 강화문에 가면 박근혜 죄 없는 박근혜를 왜 구속시켰느냐? 문재인 죽여라 그러는데 문재인이 구속시켰어? 저희들이 상대로 저희들 정권하에 저희들이 구속시켜놓고 윤석열이 얘기를 해요. 참 윤석열이 지금 인기가 하늘을 치솟잖아요. 검찰총장이야. 다 잡아놓고 다 죽여라. 전두환이 된 거야. 제2의 전두환이다. 이게 누가 얘기했냐? 지만원이가 외쳤던 얘기예요. 지만원 유튜브 들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정말 제1인자 윤석열이가 전두환이 된다 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래 윤석열이가 윤석열이가 지만원이 잡아놓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키는 거예요. 그 듣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윤석열이가 큰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누구냐? 문재인한테 하명을 받은 대통령 검찰총장 아니요? 그 많은 검찰 중에 검사들 중에 검찰총장은 100만 분에 하나 대통령반동하여. 그것이 문재인이 아니면 지가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됐어? 그래 그 화려한 검찰총장의 입각에서 자 검찰총장이 되니까 자 1분 이내에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검찰총장이 되니까 이제 우쭐한 나머지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다 잡아놨대. 그리고 윤석열 띄우기 위해서 지금 뭐 정호원 뭐 옛날 국무총리 했던 사람을 지금 데려와서 그 헌법까지 그 내부까지 고치자고 하잖아요. 저건 누구야? 이준석이 당 대표가 눈물을 막 펑펑 쏟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왜? 윤석열이 일파한테 꼼짝 못하고 지금 당권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래가 여기까지 되는데 이제 국민들은 뭐냐? 여기에 정당 정치가 돼서 국민당하고 민주당이 쟁쟁하게 뭐 이름만 바꿨지 당명만 바꿨지. 윤석열이 국진당이 국민당이 하나 바뀐 게 있습니까? 그놈들이 그놈이요. 그래 이놈들 선에서 우리가 더 이상 희생 나가지 말고 국민의 주권을 찾자. 내 주권을. 내 표를 앞으로는 우리가 내 표를 선언하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후보를 선출하자. 그냥 국민 대표가 나와야 된다 이게야. 민주주의니까 자유민주주의니까 지금 이 자유민주 전국에서 이때 이 국민들이 민주정부로 끌어내지 못하면 이 나라 독재로 가요. 예. 민주당하고 국진당하고 둘이 나눠먹기 식으로 추모박간이 주거니 박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100년이 가도. 그럼 문민정부에 국민의힘 들어오겠어요? 그래 얘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거는 이번밖에 없다 이거야. 2022년 3월이냐? 3월 9일이냐? 뭐 이때에 우리 국민들이 총 골개해서 전부 국민의 대표에게 내기야 이거야. 윤석열이 같이 보고 이낙연이 치고 정서진이 치고 뭐 이 유재명이 치고 다 몰아내자 이게. 왜 몰아내냐? 아니 윤석열이 뭐 이놈들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얘들 들어가면 이 사람들 범위 내에서 그들이
천여 명이 들어간다 청와대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부 다 바꾼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 일파들이 한 1,000여 명이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금 이준석이 죽여라 뭐 이재명이 죽여라 뭐 하고 막 대드는 거예요. 왜? 왜 용어가 됐으니까 조금만 내자. 마무리. 지가 여기에 대통령이 딱 앉혀놓으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게 아니라 청와대 들어가려고 하는 준비하는 데 놈들이 전부 대통령이요. 안 그래요? 비서실장, 뭐 정부시장, 뭐 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단언시킨 거는 이 문재인까지 지금 7대예요. 7대. 7대에 걸쳐 35년간 문민정부 들었어요. 이 노무현이 6.29선언 입각해서 3당 합당에 유무현이 김영삼이 김정필이 3당 합당에 선언해서 김대중까지 포함해서 이게 문민정부 흘러서 35년간 내년 20년 이게 끝나면 35년간 집권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절시키자 이거예요. 단절시키고 자 군사문화 끝났고 자유장애 유치합동이 끝났고 문민정부 들어서 전부 기자 또는 검찰 판사 뭐 이런 고위 관리들 이네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퇴직을 하면 물러나면 퇴직금만 해도 각종 보험까지 포함해서 정말 부의 축적으로 먹고 사는데 무슨 이상이겠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 밥 먹는데 시작 있는지 모르겠지만 탑골공원 옆에 가면 노숙자들이 쑥 누워있어요. 대낮에. 자 마무리. 그 누워있는 노숙자들을 국민들을 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놈은 죽어도 상관없고 남은 배트주로 잘 살면 잘 먹고 다 산다? 땅 한 평에 아파트가 1,000억 올라가고 100억 올라가고 10,000억 올라가고 뭐 억만금이 올라간다 너. 다 그래 새끼에서 겁먹겠어? 많이 처먹어봤자 불고기에 자 마무리 이제. 뭐 사시미에 고급 식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밥값이 전부 다 10,000원이잖아요. 7,000~8,000원 하고. 더 좀 싼 밥을 먹이면 안 되겠냐? 뭐가 있겠어 싼 밥이. 저희 처먹다 말 갈비 찜 끓여가지고 저희들 침 뱉고 오줌 싸고 와가지고 다 섞였던 꿀꿀이죽밖에 더 있겠어요? 자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 이제. 꿀꿀이죽이라 하더라도 꿀꿀이죽을 적어도 2~3,000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10,000원 하는데 노숙자들 돈 1,000원도 없고 돈 10,000원 100원도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바보 같아서 전부 노숙자가 됐냐? 여러분들 중에서 하다보다 가다 보면 그런 노숙자로 전략할 수가 있다. 자, 마무리해요 이제. 네, 됐어요. 그럼 그 전략할 수 있는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통령을 바꿔서 이 나라 정책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5년 단임으로 단 한 번만 하고 물러가라 이게요. 됐습니다. 박수 한번 치게. 뭐 2번, 3번 대통령 되지 말고 단 한 번만 하고 물러가라. 그래 다음에 정부에 국민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이런 슬기로운 정책이 이루어져야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야. 네 됐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이 나라가 이 땅값도 뭐 폭등하는 것도 이거 막아야겠지만 올라가는 걸 어떻게 막어? 자 마무리. 문재인이가 30번이나 외치고 부딪혔어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자 마무리 인사해요. 현 정부의 대통령이 마무리 인사하고 끝나라고 해놓고 그래서 네. 우리는 5년 단임제에 민주헌법에 단임제에 가서 단임민족의 헌법은 고수하고 바꾸지 말아 이게 어떻게 먹어도 문제는 있지 않느냐. 헌법을 고수하자. 그래서 헌법수호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40년 동안 외쳤던 헌법수호위원회를 계속 끌고 간다. 이런 얘기로 자 만들어드립니다. 마무리. 감사합니다. 네. 자 됐습니다. 자 지동희 교수님 올라오세요. 요 해놨으니까 보시고. 아니, 제거 이거 보고. 그거 한번 보고 해요. 네. 자, 한 10분 정도. 자꾸 옆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네. 너무 길은 막. 요 끄세요. 잠깐.